안녕하세요. 김태희TV의 김태희입니다. 영화인문학 강사 김태희가 들여다보는 영화 이야기. 오늘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무섭다. 화산 폭발이나 외계인의 침입, 로봇의 공격, 좀비, 세계가 멸망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원인은 다 달라도 결국 결론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워킹데드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리즈가 워낙 길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만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많은 에피소드들을 보여주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좀비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이야기가 또 조금 달라지죠. 사실 위기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보호해 주어야 된다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영화 반도에서도 제발 아이만은 데려가 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렇게 도망쳤지만 결국은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주인공의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구 멸망 상황에서 더욱 지켜줘야 되는 존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택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량을 구하러 나가서 총으로 부녀회장 아들을 위협하는 가게 주인에게 아이를 공격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거의 죽을 때까지 패는 장면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병헌 배우님의 연기를 정말 존경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부끄러운 줄 알아요 라는 대사가 왠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도 배우 이병헌 님이 나라를 중국에 바치려는 신하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시오 부끄러운 줄 하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호통을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에서의 부끄러운 줄 아시오는 보는 제가 더 부끄럽더라고요. 황궁 아파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가게를 내가 지키겠다는데 내 가족을 내가 지키겠다는데 그게 뭐가 부끄러워야 되는지 사람의 이기심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기준.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는 영탁의 대사가 있었죠.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마치 노아의 방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궁 아파트가 아닌 외부에 사는 사람들을 바퀴벌레라고 표현하고 내부에 사는 주민들은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기준, 바퀴벌레의 기준, 과연 누가 정한 걸까요? 목사님이나 범죄자나 다 똑같이 리셋되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군필과 미필을 가르고 기여도에 따라서 계층 배급을 하고 특히 부동산 아저씨가 자가냐 전세냐 얘기를 할 때는 와 진짜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살 사람과 죽어도 되는 사람을 가를 수 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치매라서 헷갈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영탁이가 그러니까 모세범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이것들아 내 아들 건들지 마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을 직접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며 돌봐주는 모세범의 모습과 가족의 기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영화에서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이야기는 정상과 비정상은 없다입니다. 원래 자기 집도 아니면서 여기 주민이라 거짓말을 하고 주민 대표가 되어서 점점 도끼와 광기로 눈빛이 변해가는 모세범만 미치고 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눈에는 민성이도 명화도 똑같아 보였습니다. 내가 할머니 아들 찾아드릴게 라고 말하면서 할머니의 목을 부여잡고 흥분하는 명화의 눈빛이나 자기 살자고 무릎을 꿇었다가 막상 권력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총을 들이대는 민성이도 딱히 착하다거나 인간애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보이진 않더라고요. 다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환경에 따라 일반인이 군인도 될 수 있고 혁명자도 될 수 있고 심지어 구세주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고 그것이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명화가 새로 들어가게 된 집단이 옆으로 쓰러진 인상적인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아파트였는데요.
저는 무턱대고 그 무리도 마냥 착하고 평화로울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죠?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서 식량으로 명화를 데리고 온 걸 수도 있고, 혹은 성노예로 쓰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른 집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끼로 쓰이거나 전쟁 병기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상한 세상 속에서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 더욱 이상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닌 게 아닐까요? 뭐라고 하는 거죠? 이 영화의 음악이 굉장히 원색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 광고와 같은 분위기로 아파트 규칙을 설명하는 영상에서는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오페라가 흘러나오고, 새해를 축하하는 파티에서는 모세봄의 생명을 가르는 아파트라는 노래를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끝부분에 모세봄이 902호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 같지만 자기 집 같지도 않은 그곳에서 누워 피를 흘릴 때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음악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분위기와 반대로 일렁이는 불꽃은 이 영화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녀 회장이 외부인들을 다 내쫓고 아파트를 재정비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과연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는 삶? 혹은 내 가족을 지키고 살아남는 생명력?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태화 감독님의 센스와 이병헌 배우님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연기력이 최고인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였습니다.